자, 인천 중산중학교 3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기말고사 마지막 범위인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배우기에 앞서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된 사건은, 자, 그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이 도시에 방문하면서 발생한 사건이었지. 바로 사라예보 사건이야. 두 번째,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나타난 영향 한 가지. 우리 저번 시간에 두 가지 정도 배웠는데, 자,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유럽 열강의 주도권이 상실했다. 왜냐면 유럽 열강에서 제1차 대전이 주로 일어났기 때문에 쑥대밭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유럽 열강의 주도권이 상실되었고, 반면에 주 전장지는 아니었지만 참전을 해서 승리를 거뒀던 미국과 일본은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게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러시아 혁명을 배우기에 앞서서 러시아 혁명의 전초전이었던 피해 151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이 러일 전쟁이 발생했을 때 일본이 많은 국가들의 예상과 다르게 승리를 하게 되면서 민중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돼요. 이제 원래부터 문제점이 점점점 쌓여 있었는데 이게 러일 전쟁 한 방으로 불만이 폭발하게 된 거지. 자, 그래서 여러 산적된 문제점들을 해결해 달라고 이제 노동자들이 개혁을 요구하는데 굉장히 평화적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해. 그래서 실제로 이 노동자들이 차르, 이제 러시아의 황제를 우리가 차르라고 하는데, 이 차르한테 자신들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시위를 하는 내내 러시아 국가를 부르는 등 굉장히 애국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요. 하지만 정부가 이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를 피해 151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면서 차르의 전제 정치에 대한 국민의 거센 저항이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죽었잖아. 평화적으로 시위를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황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나름대로 퍼포먼스적으로라도 개혁에 나섰어야 했는데, 그 개혁 중에 하나가 바로 두마 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있어요. 두마 의회. 의회 이름이 두마인 거야. 우리나라의 의회가 국회이듯이 이때 당시에 러시아의 의회가 두마였는데 결론적으로는 미흡하게 끝났다. 이 정도로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소비에트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우리가 러시아 혁명에 배우기에 앞서서 이 소비에트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 그래서 러시아 혁명을 배우기에 앞서서 우선 소비에트라는 낯선 단어 먼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소비에트는 노동자, 농민, 병사들의 민주적인 자치 기구야. 소모임 같은 거라고 조금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노동자, 농민, 병사들끼리 모여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나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민주적인 자치 기구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노동자 소비에트, 농민 소비에트, 병사 소비에트, 이런 민주적인 자치 기구들이 있는데, 요 기구에서 각자 자신들의 처지에 맞는 이제 민주적인 자치를 해 나간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노동자들 입장에선 아직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요런 걸 가지고 민주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이런 자치 기구가 있었고, 자,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수확량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 해결책을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자치 기구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지. 그 다음에 병사 입장에선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들과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민주적인 자치기구를 우리가 소비에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적인 자치기구를 소비에트라고 해. 그러니까 마치 우리 중산중학교의 민주적인 자치기구는 학생회의듯이 말이야. 그래서 노동자 소비에트는 노동자를 대변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 게 소비에트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러시아 혁명에 대해서 소비에트 알고, 자, 이해했죠?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러시아 혁명은 얘들아 크게 두 가지의 혁명으로 나뉘어지게 돼. 근데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분기점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시기를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계절을
모티브로 따서 바로 2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2월 혁명. 2월에 1917년 2월에 시작된 혁명이라 해서 2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2월 혁명의 배경을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자, 1차 세계대전에 그때 당시 러시아가 참전을 하게 되는데 기억나지? 삼국 협상국 측면에서 참가를 했었지. 근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고통이 가중되고 있었어. 기억나죠? 참호전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됐다. 기억하지? 자,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고통도 가중되었고,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분노가 이제 폭발해 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차르 중심의 전제 정치를 타도하고 이제 야, 우리 전쟁 이제 그만하자. 너무 힘들어. 이 전쟁 중지를 위한 민중 봉기들이 봉기가 일어나게 되었고, 자, 아까 우리가 배웠던 노동자와 병사들이 소비에트 민주적인 자치기구를 결성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소비에트 중심으로 이제 2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차르가 잠시 내려오고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게 됩니다. 임시정부. 자, 이 임시정부가 잘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걸 10월에 일어난 혁명이다. 10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 혁명은 2월 혁명과 10월 혁명 이렇게 두 가지로 분기점을 나누어서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 두 개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0월 혁명의 배경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임시정부가 개혁에 실패를 해요. 심지어 계속해서 참전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전쟁이 지속돼. 그러다 보니 고통이 점점 가중됐겠지. 자, 이때 등장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레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레닌이라는 사람인데 사진으로 볼게요. 자, 레닌 지금 여기 연단에 서서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민중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강연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설파하고 있는 레닌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레닌 주도에 우선 적어볼게. 자, 볼셰비키가 봉기를 일으켜요. 셰가 여이에요. 볼셰비키. 자, 이렇게 레닌 주도의 볼셰비키가 봉기를 일으키면서 임시정부, 아까 일을 잘 못하고 전쟁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던 임시정부를 타도시키고요. 이제 앞에 우리가 배웠던 소비에트 있지. 자, 소비에트들이 중심이 되는 정부를 수립하는, 즉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게 돼요. 자, 정리해볼게 얘들아. 좀 어려우니까 정리를 해볼게. 자, 러시아 혁명은 2월 혁명과 10월 혁명으로 나눌 수가 있어. 자, 2월 혁명 같은 경우는 1차 세계대전이 장기화되면서 고통이 가중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일어난 거야. 그래서 전제정치 타도와 전쟁 중지를 위한 민중이 봉기를 일으키면서 노동자와 농민들이 소비에트를 결성하게 돼. 노동자와 병사들이 소비에트, 민주적인 자치기구를 수립해서 이들이 열심히 활동한 결과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어. 하지만 임시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전쟁을 지속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더 못 참는 거지. 이제 그래서 그 중에 레닌의 볼셰비키가 봉기를 일으키면서 앞서 2월 혁명 때 세웠던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고 2월 혁명의 주축이었던 그리고 주역이었던 소비에트들이 중심이 되는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볼셰비키가 뭘까? 요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볼셰비키는 사회민주노동당이라는 당에서 레닌이 주도하는 다수파야. 자, 여기 보면 사회민주노동당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레닌을 지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레닌을 지지하는 다수의 인원들을 우리가 볼셰비키라고 러시아어로 표현을 하고요. 반면에 레닌을 지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지지한 노선이 다른 소수의 인원들을 우리가 맨셰비키라고 명명을 할 수 있어. 자, 뜻을 풀이하면 소수파란 뜻이야. 자, 그래서 레닌을 지지하는 사회민주노동당 개원들이 볼셰비키고 이들이 중심으로 봉기를 일으켜서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했다. 그게 10월 혁명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볼셰비키를 이끌었던 레닌이 어떠한
업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지금 메신저 봐서 깜짝 놀랐네. 자, 깜짝 놀랐지 여러분들도? 자, 집중해서 여러분 졸릴까봐 선생님이 메신저를 켜놔가지고. 그치? 졸지 마시고 마지막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레닌이 어떤 업적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했지, 임시정부가 전쟁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면서 고통이 점점점 가중되었다고. 자, 그래서 레닌은 야, 우리 독일과 평화조약을 맺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서 우리 나가자. 우리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독일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1차 세계대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삼국 협상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그 협상국 측면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거지. 이제 우리는 전쟁 안 해요. 여러분들이 전쟁해요 하고 이렇게 한 발 빠진 거야. 독일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민테른이란 걸 결성하게 돼. 코민테른. 자, 그때 당시에 러시아가 이제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킨 유일한 국가였기 때문에 이러한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을 세계에 수출하기 위해서 결성한 어떤 국제사회주의 연맹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국제사회주의 연맹체. 자,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가 된 국가들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국가가 사회주의화가 될 수 있도록 뭐 돕는다든지 요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코민테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주의 그 국가답게 토지를 몰수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산업시설을 국유화하는 등 사회주의 정책을 펼쳤어. 근데 얘들아, 사회주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산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공평하게,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잖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제 노동 욕구가 점점점 떨어져. 왜? 내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서 감자를 많이 캐도 어차피 다 똑같이 돌아가는데 굳이 내가 노력해서 감자를 더 캘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겠지, 그치? 그래서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경제난이 극심해집니다. 자, 그래서 레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경제정책을 NEP, 줄여서 NEP라고 합니다. 요거를 실시하게 돼요. New Economy Politic 뭐 이런 거겠지. 폴리시 이런 거겠지. 신경제정책. 그래서 내용을 보면 농작물을 거두어서 똑같이 나누어 주는데 수확량이 늘질 않는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일부 도입하자.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지만 일부만 도입해서 농작물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내놓은 정책이 바로 신경제정책입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나고 나서 5년 뒤인 1922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줄여서 소련이 탄생하게 됩니다. 소련이 탄생하게 돼요. 자, 괜찮을까요? 네. 자, 이제 다음으로 레닌의 바통을 이어받은 세기의 독재자인 스탈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스탈린 같은 경우는 중공업, 군수산업 발전, 그 다음에 농업이 발달시키면서 경제를 회복했으나 문제는 1인 독재체제를 강화하면서 국민의 정치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점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국민들의 피와 뼈를 갈아서 경제를 회복했지만 독재를 굉장히 심하게 한 사람이 바로 스탈린이고, 이 스탈린이 실제로 자신의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역사적 자료에는 뭐 100만 명은 우습고 그 이상을 사람을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고, 뭐 1000만 명에 이른다라는 사람도 있고 600만 명 정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죽였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한번 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러시아 혁명 이전에 피해 1호의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차르의 어떤 다시 할게. 러일 전쟁 패배 이후에 사람들의 불만이 폭발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자 노동자들이 평화로운 시위를 진행했으나 정부가 이를 강압적으로 탄압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피해 1호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결과 두마 의회가
설치가 되지만 미흡했다, 개혁이 미흡했다라는 단점으로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는데, 러시아 혁명 같은 경우는 2월 혁명과 10월 혁명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월 혁명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불만이 가중되었고, 그래서 이런 불만들이 모여서 노동자 병사 중심의 소비에트가 주역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까지는 완성이 돼. 근데 임시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전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결정을 하면서 사람들의 분노가 터졌고, 특히 레닌의 볼셰비키가 봉기를 일으키면서 임시정부를 없애고 이제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소비에트 정부라고 하지. 소비에트 정부. 소비에트가 중심이 되는 정부. 자, 그래서 국가의 어떤 중요 요직을 차지하게 된 레닌은 보면은 이제 코민테른을 창설해서 어떤 국제적인 사회주의 연맹체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신경제정책을 통해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일부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연방을 맺어서 소련이라는 국가가 성립하게 되었다. 자, 스탈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들의 피와 뼈를 갈아서 경제는 성장시켰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나가면서 독재 정치를 펼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천중학교 3학년 11반 12반 친구들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번 주간 동안 3개의 강의를 몰아서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 하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해서 정말 자랑스럽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프린트를 따로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니까, 자, 한번 복습해 오시고 전체 내용을 복습해 보시고 시험 범위를, 그 다음에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번 주말에 한번 역사를 전체적으로 쭉 한번 시험 범위를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얼굴 보면서 실제로 보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습니다. 시험 공부 화이팅 하세요.